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예, 이 랭스 오브 하이스피드 네트워크인데요. 와, 역시 차이나가 1등입니다. 네, 4만 킬로가 넘네요. 뭐 어떻게든 간에 나라에 대해서. 22년 이게 자료니까 지금 뭐 건설이 완료되고 건설 중인까지 합치면 예, 훨씬 더 길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 둘, 셋, 넷, 9번째 정도 되네요. 9번째. 네, 그래도 네. 우리가 뭐 그때 당시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800km 이상, 900km 가까이 되네요. 근데 미국보다도 더 이제 많은 노선을 갖고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미국도 생각보다 적고 진짜 영국, 어떻게 보면 이 열차의 시작인 영국도 그렇게 길이가 길지가 않네요. 113km. 근데 아까 말씀 HS2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마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고속철도 역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고속철도는 처음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저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뉴욕 가는 그 완전 고속철도 전용 노선이라든가 고속철도는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근데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캘리포니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가 20년 이상 지속됐는데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여기 보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한번 시작되면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게 그런 고속철도 노선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게 정말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4,000km까지 된다 보면은. 근데 차이나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재팬 뭐 좀 규모가 큰 나라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도 길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건 density of high speed 네트워크인데요. 네. 그러니까 고속철도 라인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킬로미터의 제곱 면적으로 나눈 건데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1등. 그럼 이건 뭐 인구 밀도처럼 어떤 거리에 따라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고정했잖 아니에요? 네, 그 면적에 하이 스피드 네트워크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대한민국이 1등이네요. 예, 8.7.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열차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더 뭐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도 외국에 비해서는 가까운 거리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속철도가 도입된 게 2004년인데요. 2004년. 사실은 그 고속철도 도입을 결정하기 전 약간 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통을 교통은 주로 이제 도로교통에 의존하였고 많은 투자가 거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약간 낙후된 교통수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투자가 거의 없었죠. 예전 그리고 이제 철도가 이제 새로운 고속철도라는 걸 도입하면서부터는 철도 모든 투자가 아이러니하게 기존 철도보다는 고속철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존선에 이거는 이제 이걸 보시면 기존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예전에 새마을호라든가 무궁화호 이런 이야기하는데 거기 건널목 덴시티를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리 자료가 거의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않나요? 이걸 보면 이제 주로 스위스, 체코, 벨gium, 독일 같은 유럽 국가 좀 전체적으로 좀 철도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네요. 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철도가 처음 시작된 게 영국 그 스톡턴이란 곳에서 그 석탄을 나르기 위해 한 철도가 개통된 게 1825년입니다. 내년이면 200주년이 되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산업혁명이 퍼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철도망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전기관과 함께 늘어났고 그 다음에 디젤. 1950년대, 60년대 들어가지고 이걸 전기 철도로 개량하면서 한 번 더 철도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철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도 네트워크 그 밀도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철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고속도로를 정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선은 조금 낙후되어 있고 고속선은 상당히 발전된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그 장점만은 또 보기는 또 어려울 텐데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고속 열차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기존 열차도 필요하고 이게 두 개가 좀 같이 활성화돼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다시피 어쨌든 레일 덴시티가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기존 열차와 고속 열차 지금 합쳐서 나가는 것이 더 하나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좀 더 나갔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철도를 최근에 이용한 게 KTX 빼고는 철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하철이 있겠지만 지하철 빼고는 네, 그렇죠. 새마을호라든지 무궁화가 있나요? 모르겠네. 이거 퇴역했어요 이제. 네, 그렇죠. 다른 거를 이용한 본 적은 없고 항상 이 대도시 중심으로 대전이라든지 부산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 그 KTX 기차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것도 좀 활발하게 좀 이용해가지고 전체 네트워크가 좀 잘 형성되는 방안도 아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또 숙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